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김명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양계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행성들, 메이저 플래닛이라고 부르는 그 행성들에 비해서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소행성을 어린 왕자와 같이 감성적이거나 공룡 멸종과 같이 그렇게 공포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행성은 우리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딱 보면은 잘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어, 제가 그리스어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할 수는 없지만 이 에스트로이드라는 용어 자체는 그리스어의 별과 같은 혹은 별처럼 생긴 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상에 있는 아무리 커다란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관측을 해도 점으로 별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망원경으로 촬영한 몇몇 영상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상단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자료로 나온 그런 천문연구원에서 관측을 한 소행성 아포피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진들을 보시는 것처럼 천구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별들과는 달리 소행성은 계속 별들 주변을 그리고 별들 앞을 가로지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소행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의 별로밖에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소행성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많은 그 태양계 연구자들이 소행성에 대해서 느낌을 이야기한 것처럼 울퉁불퉁한 감자별,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형상을 지닌 천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소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제각각 사연이 있고 제각각 이렇게 생겨진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행성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소행성이 태양계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인,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지금 제가 사이언스 슬램디라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은 것처럼 이 소행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우리 태양계의 벽돌 저곽, 즉 태양계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태양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소행성을 이루는 그 물질 그대로 지금 이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행성에는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공룡이 지구에 살았던 그 사실을 믿는 것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행성은 바로 태양계의 화석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들의 그런 목성 궤도 안쪽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별로 표시된 게 태양이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의 궤도가 나타나는데요. 이쪽에 있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조금 다른 내태양계들보다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넓은 공간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바로 목성이라는 굉장히 뚱뚱한 천체가 이 안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행성이 이루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행성 입장에서는 이 목성 때문에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천문학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이 소행성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가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이곳에 소행성 때가 아니라 행성으로 성장이 됐다면 우리는 태양계의 과거의 모습을 유추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소행성은 과거를 여는 열쇠, 우리 태양계의 화석, 사연 많은 천체, 그동안 45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중력적, 비중력적 그런 현상들을 받았겠습니까?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은 천체지만 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화석과도 같은 중요한 천체라는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약간 공포스럽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구 위협. 지난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지역에는 크기 한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장면 근처였는데요. 하늘에 뿌옇게 흰 구름이 있는 것을 신기하게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펑 소리가 나면서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사실 소행성 충돌이라는 것이 과거에 공룡이 멸종했다더라, 혹은 미국에 어디 가면은 소행성 운석 크레이터가 있다더라라고 과거의 일로 치부했었는데, 러시아처럼 이렇게 큰 국토 면적을 가졌으면은 좀 이해가 된다지만, 우리나라에도 사실 2014년도에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고, 바로 작년에는 또 서천 상공에서 화구가 폭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2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우리나라에 또 충돌했다라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하기만 한 소행성일까요? 아닙니다. 미래 자원으로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뉴스에 중국이 히토류의 생산을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소행성을 통째로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은 미국의 여러 민간 기업을 위주로 준비되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전에 하나의 500m 정도, 1km 정도 되는 소행성에 백금 소행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의 가치는 무려 5.4 트릴리언 US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6천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소행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 나라는, 혹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강의를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오답이 가장 많은 질문인데요. 바로 문제의 답이 있죠. 모든 어려운 문제는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유럽의 굉장히 조그만 나라 룩셈부르크라는 것은 작지만 철강 산업과 우주 산업에서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정부 차원에서 룩셈부르크 나라의 미래 가치는 바로 소행성 탐사로부터 온다라고 선언을 하고 소행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탐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의 하야부사 2라던가 나사의 그런 여러 가지 미션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아포피스라고 하는 2029년에 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는 소행성에 탐사선을 하나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소행성의 가치, 과학, 그리고 위협뿐만 아니라 자원 활용, 이 모든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소행성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소행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확실히 심어주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소행성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